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9월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부분적 전시동원령을 내리면서 이 30만 명을 강제 징집하기로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3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7일자 미국 시간입니다. 17일자 지면에서 신병의 시신이 담긴 관이 이미 러시아 곳곳에서 목격된다 그러면서 신병은 총알바지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이 동원령을 통해서 징집한 신병들이 이 전투에 투입된 지 며칠 만에 속속 전사하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신병이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는 동영상, 뉴스 등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러시아의 동원령에 따라서 징집된 신병들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채 최전선에 배치되고 이 전투 물품이나 생활 환경도 열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병 일부는 동원된 지 단 11일 만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으로 배치됐다 그러면서 이들 중 한 명은 사격 훈련은 딱 한 번 받았다 그러면서 당시 탄창은 3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털어놨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첫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 전차연대에 배속된 한 신병은 온라인상 동영상에서 신병을 위한 사격 연습은 없을 것이며 이론 학습도 생략될 것이다 하는 연대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9월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동한 이 러시아가 국민을 닥치는 대로 징집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체계는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의 전 애널리스트인 글레프 이리소프는 러시아가 전쟁 중에 군사 전문가들 많이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병을 훈련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징집된 병사들에게는 기관총도 없고 제대로 된 옷도 없어서 훈련센터 밖에 가족들을 통해서 신발이나 방탄조끼 그리고 침낭 등을 공급받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병 중 절반은 술에 취해 있고 나이도 많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앰뷸런스가 대기할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는 이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의 남성 500여 명이 러시아 남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 지역의 기차역에 서 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특정 부대에 배치되지도 않은 채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탄약도 부족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군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의 러시아 분석가인 요한 노르베리의 말을 빌어서 러시아가 선택 1호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 러시아는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된 병사를 양성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양성하는 동안에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감수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필요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신병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최전선으로 징집병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전사자의 지인 증언을 보도한 BBC 방송을 인용해가지고 이들이 전투 훈련 없이 인간 방패처럼 전선으로 보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 첼라빈스키 당국은 13일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신병 다수가 전사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방 측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구멍난 병력을 메우는데 급급한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서방 진영이 추정키로는 지난 2월 24일 개전 후에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최소 6만 5천여 명, 최대한 8만여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상자는 별도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병력이 너무나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푸틴은 30만 명의 징집병으로 구멍을 메꾸려고 했지만 전혀 훈련도 받지 않은 징집병들이 이를 대체한다는 거, 이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 연방의회의 이 강경파 의원인 안드레이 구르레프에 의해서도 러시아가 제대로 훈련받은 부대를 전투에 투입하려면 적어도 2달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 말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신병 1만 6천 명이 이미 전투부대에 배치됐고 일부는 5에서 10일 정도의 훈련만 받았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징집병들은 전투에 투입되자마자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전사기 일수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지난 14일 새로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이 벌써 관에 갇힌 채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무모한 징집에 대해 크렘린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푸틴의 강제 징집 명령은 패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특별 군사작전을 이 러시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때문에 러시아를 떠난 젊은이들만 무려 35만 명 훌쩍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인력들이 국외로 탈출하거나 잠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 경찰과 강제 징집 대원들이 모스크바 중심가 등을 순찰하다가 예비군 동원령 대상 연령대의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노숙자든지 직장인이든지 뭐든지 가리지 않고 무더기 징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6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경찰과 강제 징집대원들이 이날 모스크바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수십 명을 체포했으며 지난 13일 새벽에는 한 건설사 기숙사에 들이닥쳐서 노동자 200여 명을 끌고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은 아파트 로비를 지키고 서 있다가 징집 영장을 발부하고 사무실 건물이라든지 호스텔 등을 급습하고 있고 카페와 식당 출구를 봉쇄한 뒤에 징집 대상자가 있는지 수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예비군 동원령을 통한 이런 강제 징집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촉발해서 사회 불안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동원령 발동 후에 징집된 병사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이들의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반전 여론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제 징집으로 끌려간 청년들의 분노는 훈련소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주에 위치한 서부 군관구 소속의 사격 훈련장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해서 총 1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 사격장에는 당시 100여 명의 예비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두고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 중 2명이 사격 훈련 중이던 이 러시아 병사를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격범 2명은 현장에서 모두 사살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내 여론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전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부유한 도시지역 엘리트층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 정책 연구 전문가들은 이 전쟁에 동원된 사람 대부분 비교적 가난한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부유층은 그동안 전쟁을 관망해 왔는데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지난 9월 도시와 농촌 등 이 50개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러시아인 1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발표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고 13%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러시아 관영 여론재단 조사에서도 응답자 1,500명 중에서 70%가 러시아인 사이에서 만연한 감정이 뭐냐 물었더니 불안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동안 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과 러시아의 경제적 번영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책 분석가들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리 글로소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태 전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실망하거나 심지어 속았다고 느낀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반면 서방 진영에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아서 대조를 이룹니다.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고브 케임브리지 글로벌리즘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세계 주요 25개 나라를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러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영국, 스페인,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 70%를 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폴란드는 62, 스웨덴 57%,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은 40에서 50%에 달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서방 진영이 푸틴의 전쟁 도발에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푸틴은 날이 갈수록 외통수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